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어김없이 시대무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아주 무서운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네꼬마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지만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돌비님이 선택한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하명해 주십시오, 하명. 예. 그럼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묻지만 이제 동네꼬마님 이야기로 바로 네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네.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자, 오늘은 돌비님이 일단은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현실 공포고요. 영업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삐뚤어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한 3년밖에 안 된 이야기고요. 제가 주말에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스크린 골프를 쳐요. 옛날처럼 이제 많이 안 치는데, 친하게 지내는 타사 브랜드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이 약속을 잡고 저희 동네로 와서 치기로 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 더 올 거다. 그래서, 누구? 누가 오는데? 그랬더니, 도시락을 하나 들고 오겠대요. 그래서, 도시락. 이게 도시락이 뜻하는 게 뭐냐? 실력은 출중하지 않으나 승부욕이 강한 사람을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오면은 돈 낸다고. 그래서 야, 무슨 도시락인데? 그러니까는 자기네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형이래요. 그런데 자기하고 친하고 같이 요즘 골프를 배워가면서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래라, 어차피 차파리들끼리 모여서 그럼 볼이나 치자. 그래서 만나서 한 게임 치고 중화요리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우리 영업사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동차 팔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같이 온 이 도시락 분이 재밌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돌비님 각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고 온 건데, 3년 전쯤에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에 똘비라고 한 남성이 있었고 열심히 이제 차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브랜드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몇 대를 팔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차종마다 수당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각각의 차마다 수당이 나오는 브랜드가 있고, 예. 어떤 브랜드는 각각의 수당은 정해져 있으나 각자 목표 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수를 채웠을 때 내가 팔았던 이 한 대 한 대의 수당 비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복잡한 그런 수당 체계를 가진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예. 이렇게 몇 대를 채우면은 돈을 더 버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일을 저도 그쪽에서도 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하게 딱 한 대가 모자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똘비도 25일쯤 딱 됐는데 한 대가 모자란 거예요. 야, 이거 한 대만 더 팔면은 이번 달에 내가 팔았던 이 모든 차들의 수당이 다 올라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당직이야. 그래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당직을 섰죠. 오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은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리라. 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가게 하고 말 거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탁 눈에서 안광을 빛내면서 당직을 서는데, 매장 앞에 차가 한 대 탁 서더래요. 예. 옳다구나. 왔어. 그리고 딱 보니까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내리시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뒤에서 휠체어를 하나 펴주고 어떤 남성분이 내려서 휠체어에 앉으시더래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까는 차를 좀 보러 왔다. 무슨 차를 보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러 왔고 해서 상담실까지 물 흐르듯이 쫙 안내를 해가지고 상담을 막 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어차피 매장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 그냥 시간이 남아돌고 자동차 기름값이 남아돌아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왔고, 여기 오니까 지금 차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니,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갔으면 담배를 사야지. 그냥 나오는 경우면 이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자, 차를 구매를 하십시다. 지금 때마침 우리 전시장에 전시차로 들어온 차가 있어. 근데 이게 할인도 크고요.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차입니다. 하면서 팍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쭉 듣다가 보통은 여성분이 쭉 말씀을 하셨대요.
아주머니 분께서 예. 꼬깃꼬깃한 종이를 이렇게 피더래요. 이렇게 펴가지고 이거 한 번만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비스를 받고 싶은 품목들이 적혀 있더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대요. 쭉 보니까 나름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 수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8만 5천 원 정도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그 정도 서비스였대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수준의 서비스는 아니었대요. 내가 출혈은 심하지만 그냥 이거 한 대는 뭐 남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빵빵한 서비스가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면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똘비가 지금 이게 남는 게 거의 없어도 나머지 내가 팔았던 이번 달에 나간 모든 차들에서 수당이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딱 다시 종이를 고이 접어서 딱 돌려드리면서 좋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 맞춰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구매를 하시죠. 오늘 구매를 하는 조건에 내가 이 서비스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좋다. 그럼 까짓 거 한번 고고싱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공장에 있는 차는 재고가 있더라도 넘어오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것보다 할인이 있고 바로 뺄 수 있는 차는 보통 전시차가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똘비 매장에 전시차가 보통은 매장 안에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브랜드마다 좀 다릅니다. 똘비가 있었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도 전시차가 좀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막 밀어내게 한 차들인데, 그 지하 주차장을 데리고 가서 고객분들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 차입니다. 지금 구매해서 갈 차가 이 차고요. 저기 위에 전시장에 있는 차들은 비닐도 벗겨져 있고 여러 고객들이 앉아도 보고 했지만, 이 차는 전시차로서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으면서 그 누구도 앉아본 적이 없는 차입니다. 어때요? 끝내주죠. 좋죠. 기분 좋죠. 하면서 이제 막 풍짝 맞춰주고, 그 자리에서 그 옆에 같이 오신 남편분이 몸이 조금 불편하셨으니까 장애인 면세 혜택이 있어요. 관련된 서류 받고 해가지고 그날 다 끝내버렸어요. 그냥 출고를 할부 때리고 다 해가지고 싹 출고 때리고, 이 차를 본사에다가 서류 올리고 다음 날 정도 빼기로 했고, 차를 빼가지고 썬팅샵에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주려면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이틀 뒤가 차량 인도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 다 해놨으니까 그 사이에 뭐 등록금도 받고 먹도 해가지고 이틀 후에 이제 썬팅샵에서 차량을 인도를 하기로 하고 만나기로 한 날이 됐어요.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 오늘 몇 시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한 11시까지 그럼 차 가지고 오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내가 고객차 가지고 가다가 뭔 일 생기면 책임을 내가 다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집으로? 차 왜 안 갖다 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제 차가 아니라서 바깥에서 보험도 안 되고 운행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에요. 거기 썬팅샵 위치 문자 찍어주세요. 좀 이따 봬요. 또 끊더래요. 뭐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쁘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쩔 거야. 끝났는데. 좀 이따 보지 뭐 하면서 썬팅샵에 가가지고 고객을 기다린 거예요. 예. 한 11시가 조금 넘으니까 앞에 택시 한 대가 쓰고 그 사모님이 내리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어서 오세요 인사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표정이 좀 띠껍더래요. 사모님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차나 빨리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약속드린 이런 서비스 다 했고요. 외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동법은 뭐 어쩌죠 하면서 쭉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었대요. 예. 둘이 차에 타가지고 쭉 듣는데, 사람이란 게 그래요. 뭐 본인이 바깥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새 차라는 게 참 사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럼요. 점점 이제 기분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버튼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목소리에 활기가 좀 도는데, 이분이 이렇게 좀 기분이 좋다 갑자기. 똘 과장님 진짜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사모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내 집 내가 다 먹여 살려 지금. 근데 내가 왜 사모야? 사모는 뭐 사모 같은 소리를 자꾸 해. 막 그렇게 말꼬투리를 잡더래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선생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영업하는 사람이.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예. 어떤 부분이 좀 그러시나요? 얘기를 하니까는 계기판을 손톱으로 탁탁탁탁 치더래요. 이거 계기판 봐봐. 문제가 있어 없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
주행거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맞아. 그거 보통 많이 따지죠. 많이 오해를 하시죠, 그거는. 예. 새 차가 보통 탁송차에서 내리면 한 4km에서 20km 사이를 뛰어서 와요. 그리고 이제 썬팅샵으로 이동을 솔직히 영업사원이 시켰는데 그래봤자 거기에 찍힌 키로수는 10km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대요. 아, 이거 주행거리 때문에 그러신 거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주행거리는 이건 문제가 안 되지. 이건 뭐 문제 없지. 글더래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아니면 둘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이상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그러니까는 아, 우리 똘 과장님은 영업을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눈치도 없고 사람이 참 영업한다는 사람이. 이보세요 똘 과장님. 글더래요. 그래서 예. 이 차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을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4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예. 예,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는 4천만 원짜리 물건 구매한 그런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물건을 주는 거는 좀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응? 좀 배우셔야겠어. 글더래요. 그래서 예. 정말 이해를 못했대요. 정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기름 게이지를 손톱으로 탁탁탁탁 치더래요. 그러니까 새 차가 오면 보통 기름이 5%에서 10%이 정도 사이에서 딱 차서 와요. 얼마 안 되긴 하지. 맞아. 얼마 안 되게 해서 와요. 예. 거기를 손톱으로 탁탁탁탁 치더래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래요. 기름을 가득 넣어달란 얘기구나. 아, 네. 이런 고객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제 뭐 기름값을 그래요. 내 돈을 들여서 더 넣어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데 똘비 입장에서도 이거는 조금 싫었어요. 왜냐? 당신이 지금 요구한 서비스가 내가 버는 돈에서 대부분을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거기서 말도 없이 기름을 또 추가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면 아니 하다못해 1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선생님 제가 이 서비스들 이거 정말 비쌉니다. 남는 것도 거의 없고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주유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나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진짜 내가 차를 한두 번 바꿔본 게 아닌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정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차를 받아보는 것도 난 처음이네 정말. 뭔 말인지 알았어요. 기름 못 넣어주겠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나랑은 다시는 안 볼 그런 생각인가 보네. 알았고 가봐요. 글더래요. 예.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인수증에 사인은 받아야 되니까 여기다 서명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손으로 획 그서버리더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일단 서명 받았으니까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이제 갈 길 간 거예요. 똘비가 가가지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한 이틀 정도 딱 지났을까? 전화가 오더래요. 보니까 사모님이시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받자마자 여보세요도 아니고 한숨 소리가 확 들리더래요. 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현금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셨죠 선생님? 선수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득이 크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 믿고 그렇게 했잖아요. 글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또 글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짜증이 나더래요 똘비도. 그래서 선생님 말을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내용인즉 뭐냐 캐시백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을 할 때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때 이제 캐시백을 받을 때 많이 돌려주는 카드사가 있어서 거기 신용카드 하나 발급해가지고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되게 화가 나한 부분이 뭐였냐? 연회비. 그러니까는 내가 캐시백을 받기로 한 돈이 10만 원이었는데 연회비 때문에 결론적으로 7만 원으로 줄은 거 아니냐. 너는 나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말한 혜택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선생님 어떠한 신용카드든 연회비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연회비 없는 카드도 얼마나 많은데 똘 과장님 돈 버는 건 좋아. 돈 버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고객 뒤통수 치면서 돈 버는 건 아니야. 그거는 거짓한 짓이야. 영업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 사람 사기치지 말고. 이렇게 막 말을 세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어떠한 대화도 통하지가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모쪼록 먼저 끊겠다고 끊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또 전화가 막 오더래요. 받았대요. 아, 예 선생님 하고 받으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또 말 못한 게 있다고. 아,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차를 안 갖다 줄 거면 내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보고 있을 줄 알고 차를 안 갖다 주고 고객이 택시를 타고 왔으면, 그걸 보고 있었으면 쪼르륵 달려와서 택시비라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시켰어. 그런데 물건이 집 앞에 왔어. 왜? 내가 배송료를 냈으니까. 이거 탁송료 할인 받았어도 탁송료라는 게 지불이 된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왜 택시를 타고 가서 이거 돈을 내야 되는 거냐면서 그런 거 갖고 막 사람을 갈구더래요. 그런데 뭐 지금 듣고 계신 귀족님들은 야 그거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 정도 수준의 성향이면요 50대를 팔면은 한 명꼴로 딱 걸립니다. 이 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아니 아이고 글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잘못한 게 있고 사기를 친 게 있으면은 그냥 고소고발을 해주십시오. 좀 세게 얘기했대요. 똘비도. 그러니까는 콧방귀를 팽 끼면서 너 그래 알았다고 끊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며칠 흐르고 역시 이 코스가 있어요. 이런 고객님들은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니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똘비라는 놈, 그놈이 고객 응대를 참 거지같이 했다. 그래서 고객한테 지금 컴플레인이 들어온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 상담한 내용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아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막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내가 고객한테 해주기로 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상담 과정에서도 굉장히 억압적인 자세로 마치 지금 차를 사지 않으면 자기가 호되게 혼날 것 같은 이러한 뉘앙스로 하면서 막 써있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대표가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대표가 군기가 센 곳은 아니었대요. 아 나는 못하겠다고 줄줄줄 얘기했대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 진짜 차 팔려고 노력한 것 뿐이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대표가 조금 그래도 사람이 선하신 분이었나 어쩌나 몰라도 대표님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고객한테. 아 나 여기 매장 대가리인데 저기 딴 게 아니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뭐 죄송하고 대신에 제가 주유상품권 소정에 작지만 이거라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노여움을 뭐 가라앉혀 주십시오 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잘 끝났나 고객이 끊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객하고는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딱 일단락이 되고 일주일 정도가 더 흐른 시점에서 그 고객분 전화가 또 울리더랍니다. 근데 이때는 전화가 딱 울리는데 울릴지도 모른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가슴이 조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게 자동차 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겪는 일인데 저번 달에 할인이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달 1일 날 나온 이 할인이 이번 달은 2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런 일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돈에 민감한 고객이면은 만에 하나 알았을 때 나한테 이 책임을 또 묻겠구나. 안 그래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아 심장이 막 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과호흡이 오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받았대요. 네 선생님 하고 받으니까는 그 목소리가 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공통적인 분노를 극도로 누르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기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사기를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차 파는 사람이 이번 달 할인 혜택도 안 받았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저번 달 할인 좋다고 해서 그래서 샀는데 며칠만 있다가 샀어도 내가 지금 100만 원 이상을 지금 세이브 보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왕왕 있고 다만 정말로 영업사원들은 모릅니다. 다음 달 할인 혜택이 어떨지 정말 몰라요. 예.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심으로 몰랐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번 달 할인 혜택도 사실 저저번 달보다 좋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케이스에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다. 알 수가 없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사기꾼색, 뭔색 막 온갖 욕을 다 하더래요. 쌍욕을 했대요. 쌍욕을. 그냥 들었대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모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객님이 기분 나쁘신 거는 제가 100번 1000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쯤 끊겠습니다 하고 먼저 끊었대요. 전화를.
그랬더니 매장으로 이제 뛰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매장으로 막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내 돈 내놓으라고. 너 때문에 손해본 피 같은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대표가 나온 거예요. 대표를 붙잡고 저번 날에 통화했던 그 사람인데 대표님은 말이 좀 통하겠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대표도 이거는 어떻게 못 해주잖아요. 이건 안 돼.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부분은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런데 나 차 인도받을 때 그 돈 외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내가 말이야 막 눈물을 이제 글썽글썽 저 얘기를 하더래요. 예. 내가 말이야 진짜 여자라서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데 세상에 차량 인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 여자 다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다리가 이쁘다고 울고 가슴이 뽕긋하다고 울고 이렇게 말하는 영업사원이 정상이냐고 하면서 막 굴더래요. 오, 예. 똘비가 그 소리를 듣는데 다리 힘이 풀리더랍니다. 와. 야, 이 여자 이거 미친 여자구나 싶더래요. 막 다리가 진짜 후두루두루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똘비를 하루 이틀 지켜본 게 아니잖아요. 똘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똘비가 막 나 사시나무 똘 이렇게 다리를 달달달달 떠니까는 아 얘가 지금 충격이 세구나 싶었는지 증거 있으십니까? 선생님 증거 있으세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 영업사원 바로 자르고 법적 조치해야죠. 증거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증거가 어딨냐고 하면서 막 긁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블랙박스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혹시라도 영상이 있다면 소리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차량 인도를 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꽤나 지났기 때문에 영상이 거의 없죠. 없어.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예. 왜 남의 프라이버시를 네가 깔라고 하냐. 그러면서 또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그러지 마셔라. 그러지 마시고 증거 갖고 오시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2시간을 넘게 매장에서 싸우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또 전화가 오더랍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약간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똘 과장님 내가 많은 거 안 바란다. 진짜 많은 거 안 바라고 내가 손해본 돈 내가 더하기 빼기 다 해보니까 한 300 정도만 그러면은 조금 책임을 져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나는 이거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선생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냥 고발을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이 저한테 쌍욕하신 거랑 저 녹음 다 있습니다. 그냥 그럼 끝까지 서로 한번 달려보십시다 선생님. 저 이제 전화 안 받습니다. 그냥 경찰서에서 뵙든지 법원에서 뵙든지 그렇게 하십시다 선생님. 예? 하고 끄는 거예요. 전화가 계속 오길래 차단을 했답니다. 차단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통화 버튼 누르면 차단했어도 거기 목록에 뜨거든요. 온 게. 아 밤사이에 전화를 진짜 한 30통을 넘게 계속 걸더래요. 새벽 1시 2시까지도. 다음날 그거 확인하고 얼마나 이제 사람이 정 떨어지고 막 영업을 하기가 싫어져요. 아휴 들어와서 못 해먹겠네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또 오는데 이거는 남편분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지금까지 남편분한테는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었어요. 받았대요. 혹시나 해서. 아, 예,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남편분이시더래요. 다행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좀 마음이 많이 다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저 미안하게 됐습니다. 잠깐만 지금 매장에 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매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최대한 이동을 좀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한 30분 좀 넘으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더래요. 와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조용히 얘기 좀 하자. 그래서 한쪽 상담실 문 닫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와이프가 좀 유별나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유별나다 특이하다 이렇게 사람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저도 많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를 이렇게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더래요. 열어보니까 5만원짜리 현금 따발이 들어있더랍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니까 400만원이다. 300만원은 와이프 줘라. 와이프 주고 100만원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와이프 뭐 고소고발 같은 것만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이렇게 남편분이 거꾸로 하시더래요. 이 사모님 성격이 많이 괄괄하시긴 하구나. 남편분이 이렇게 수습을 다니면서 일이 안 커지게 막고 다니시는구나. 일단은 그러면요 하면서 100만 원을 빼서 돌려드렸대요. 이 300만 원은 제가 사모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로 돈 받고 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300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면 하면서 50만 원을 이렇게 빼서 또 주더래요. 이걸로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마음 추스리시라고. 진짜 미안하다고. 우리 와이프 성격이 아주 그냥 독불장군, 대장군 막 그런 성격이어서 그렇다 하면서 그래서 350을 받았대요. 그리고 남편분이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고 돈 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이제 전화를 드렸대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뭐 하면서 300만 원 제가 드릴 테니까 말씀 주신 대로 여기서 끝내자고. 그러면 사모님 더 이상 손해본 거 없으시잖아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맞다고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그 다른 사람 명의 통해가지고 송금을 시켜드렸대요. 송금을 착 해드리니까는 뭐 좋았는지 딱 전화가 또 와가지고 뭐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싸웠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사건 정리 좀 하는 뭐 길 가다 만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요 뭐 이런 멘트 다 던져쌌고 예 전화 끊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제 흐른 거예요. 한 달 정도 딱 흘렀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아니 전화만 보면 막 심장이 뛰어. 예 선생님 하고 받으니까 요즘 영업은 잘 되세요? 하고 목소리가 엄청 해맑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냥 뭐 열심히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나 아는 동생이 차를 한 대 산다고 하고 또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 보니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나도 좀 억지를 썼지 그치? 나도 이제서야 반성을 좀 해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저기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6시까지 여기로 와. 밥이나 먹으면서 그 자동차 상담이나 하나 해줘. 나 아는 동생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참 가기 싫대요. 그러니까 이 지인한테도 차를 팔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이런 성향의 소유자면은 보통 지인들도 그런 성향의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영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요 저 차 안 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사람을 영업사원이 깔아 뭉개게 되는 거예요. 이 멘트를 생각보다 던지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6시에 주소를 찍어준 곳으로 갔답니다. 주소지는 변두리에 있는 우리 뭐 서울 이런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에서 좀만 벗어나면요 뭐 계곡이고 막 그래요. 그럼 계곡 쪽을 가면은 밑에 뭐 멋머 가든 뭐 돌비 산장 해가지고 음식점들 있잖아요. 닭백숙 팔고 그런 곳이었대요. 딱 가니까 본인이 팔았던 차 주차돼 있고 차 몇 대 이렇게 있고 들어갔더니 방을 안내를 해줘서 어떤 방으로 이제 들어갔대요. 사모님 먼저 와 계셨고 인사를 했대요. 사모님 뭐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 그 동생이 늦네. 먼저 우리 밥 먹으면서 그렇게 있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곧바로 음식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이게 뭘까 했더니 흑염소 그 요리였대요. 그래가지고 갈비대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는 사장님 여기 칼이랑 가위랑 이런 것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이. 그러니까는 칼이랑 뭐 가위랑 이런 걸 이렇게 쭉 갖다 주더랍니다. 예. 이게 갈비대 옆에 붙은 살들을 이렇게 쭉쭉 쳐내가지고 똘비 접시에다 탁 놔주더래요. 한번 드셔봐. 여기 잡냄새도 없고 입에 넣으면 녹아. 그냥 한번 드셔봐. 그래서 먹었대요. 정말 맛있긴 맛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칼로 이렇게 쫙쫙 갈비대 살들을 벗겨내고 하는데 그 칼을 손에 이렇게 쥔 상태로 칼끝을 바닥에다 툭툭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똘과장 그 300만 원을 나한테 줄 때 무슨 느낌이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고객 만족이 제일이니까요. 저 같은 힘없는 영업사원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숨을 좀 쉬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래? 똘과장 돈이 깨지니까는 똘과장도 막 아쉽지. 돈이 아깝잖아 솔직히. 고객 돈도 그러니까 소중한 거라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은 다 소중하죠. 저기 사장님 하고 갑자기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 하고 남자분이 대답하니까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이 쫙 열리고 뭐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봤더니 휠체어를 탄 남편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예. 근데 남편분의 몰골이 딱 봐도 얼굴에 진짜 성한 곳이 없더래요. 다 멍에 막 이렇게 생채기가 나 있고 찢어져 있고 진짜로 이분은 지금 여기에 오실 게 아니고 병원에 가 계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몰골이었대요. 사람이 매 맞았어. 휠체어에 앉아갖고 힘이 없어갖고 팔도 덜렁덜렁 하면서 들어오시더래요. 와 그걸 보는데 뭔가 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니까는 그거 여기다 놓고 나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음식점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휠체어 놓고 나가더래요. 사모님이 다시 칼을 손에 쥔 상태로 똘과장
300만 원이 본인 돈 깨져보니까 느낌이 어쩌? 아깝지? 아까웠잖아, 그지? 말해봐, 글도래요. 이게 똘비가 머릿속이 혼란한 거예요. 300만 원 출처를 지금 이 사모님이 알았나? 이게 뭐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사실 300만 원 남편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이 남편분 여기서 더 두드러 맞을 건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고 머리를 막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칼을 그 손잡이 쪽을 이렇게 잡고 바닥 테이블 치면 깡깡깡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깡깡깡깡 치면서 그 눈알이 굴러간다. 자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300만 원이 본인 돈이 없어져 보니까 어떻느냐고. 아깝지 않더냐고. 그러잖아 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더래요. 예. 똘비가 이제 뭐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100% 알고 있다. 사모님 실은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께서 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전달을 드렸고 얘기를 딱 하니까 봐봐 사람이 솔직은 하네. 그런데 그때 나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어? 본인 돈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거는 본인 돈이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약속은 지켜야지. 돈 줘. 왜 안 아까운가? 왜 네가 내가 불렀을 때 쪼르륵 올 수 있었는가? 왜 아직도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네 돈 300이 깨졌으면 이 개X야 지금 네가 눈 뜨고 살 수 있겠어? 열받아가지고 지금 뒤집어 누웠지? 안 그래? 왜 너무 돈 300은 우습든? 하면서 막 돈 거리면서 막 지랄병을 하더래요. 똘비가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제가 300 드릴게요. 제 돈. 300 드리려니까 저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하니까는 앉아 이 개X야 막 글더래요. 사모가. 야, 뭔 300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 그러면 내가 넘어간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똘비는 분노를 끝까지 참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상을 확 들어엎고 그냥 무릎으로 아구창을 날려버릴까. 막 진짜 이 정도 생각이 머릿속에도 돌고 있는데 이 사모가 쌍욕에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됐고요. 300 주기로 한 것도 취소. 잡지 마. 나 나갈라니까. 당신은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고개이고 치이고 눈에 띄지 마. 진짜 죽여버리라니까 진짜. 그리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딱 문을 여는데 문을 여니까 그 가게 사장님, 여기 가게 사장님이 바깥에 딱 서 계시더래요. 예. 그런데 이 사장님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서 몰랐는데 나가려고 보니까는 이 바깥에 복도 쪽이랑 불이 다 꺼져 있더래요. 거기에 혼자 서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의 이 기골이 흡사 돌비님 같다 이거예요. 진짜로 막 이렇게 주먹도 잘 쓸 것 같고 막 느껴지더래요 이게. 예. 갑자기. 예. 그래갖고 이제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으니까 정장 뒤를 딱 잡더래요. 딱 잡더니 그냥 질질질 끄시고 방 안에다가 탁 던지고 다시 문을 천천히 스르륵 탁 닫아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 입은 참 거치네. 내가 니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내가 성깔은 다 알지. 이제서야 본 모습이 좀 나오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왔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얘기를 하더래요. 네. 똘비가 일단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핸드폰에다가 푸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게 옛날에 버튼식 핸드폰을 쓸 때는 우리가 안 보고도 막 뭘 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은 그게 힘들잖아요. 진짜 어렵게 힐끔힐끔 하면서 그 자기랑 친한 타브랜드에서 있는 형님한테 문자를 남겼는데 이게 우리가 똑딱똑딱 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본인이 여기 주소 받았던 거 있잖아요. 복사해서 전달을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전달. 그러면서 최대한 안 보면서 손으로 그 SOS 이렇게 대충 쳐가지고 보내기 하고 핸드폰 닫아서 놓은 상태로 얘기를 했대요.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얘기를 하니까는 사모가 나는 손해보고 못 산다고. 너 때문에 본 손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돈을 내놓으라. 돈 주면은 여기서 나가게 해주겠다. 막 얘기를 또 하더랍니다. 나 지금 돈 없다. 나 저 통장 까볼까? 나 지금 통장에 한 15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엊그저께 카드값 나와서 돈이 없어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사모가 삼촌!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사장님이 또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삼촌, 잠깐만. 옆에 이 물건 좀 깨워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물건이라고 해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뺨싸다기를 그냥 후려 갈겨버리더래요. 쫙 하고 후려 갈기니까는 막 그분이 이제 다시 막 화들짝 일어나더랍니다. 너 저 꼴 나고 싶냐? 내가 그냥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남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우리 남편 지금 휠체어 타는 거 저거 뭐 문제 있어서 타는 거 아니다고. 그냥 걷는 게 조금 힘들어졌을 뿐이다고. 정상적으로 걷기가 좀 힘들 뿐이다. 그런데 왜 그럴까 글도래요. 사귈 때 젊은 시절이죠. 그 남편분이 결혼 제안을 좀 거절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 꼴났고 나랑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아무튼 조금 이렇게 다치게 만들었었나 봐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까 글도래요. 영업하는 사람이 어디가 없으면 힘들까? 다리? 팔? 어딜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좀 진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뒤에 있는 아저씨도 무섭고.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돈 없지? 너 돈 없잖아. 그러면 몸으로 때워야지 어떻게 하겠니? 막 글더래요. 본인한테. 몸으로 때운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뭐 매로써 끝나는 건가? 나를 때리겠다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보면서 어이구 키가 몇이야? 이제 보니까 몸 되게 건강해 보이네. 나이도 딱 좋고. 야 이거 돈 좀 되겠다 야 글더래요. 네가 말한 몸으로 때우라는 게 매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여자는 뭐지? 협박하는 건가? 이게 뭐라고 대답이 계속 안 나오더래요. 본인이 듣고만 있게 되지. 저기 삼촌 떠들러봐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삼촌이 남편 위에 셔츠를 이렇게 떠드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지 이게 협박용으로 다른 것 때문에 다쳤었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술 자국이 있더래요. 배랑. 그걸 보여주더래요 또. 저게 지금 뭐 나한테 이걸 지금 뭐 어떠자는 건가. 눈을 두리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송금하고 나가든가 어떻게 할래? 1,000만 원 제가 지금 송금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긴 있었어요. 다른 통장에. 그걸 주고 나가서 신고를 하고 나중에 되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똑딱똑딱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송금을 해줬대요. 송금처는 정확히 사모님 명의의 계좌였대요. 오케이 너는 나중에 뒤졌어. 너는 내가 이제 신고해서 내가 이 돈을 되찾는다. 하는데 1,000만 원 송금을 딱 마치니까 핸드폰을 착 낚아채더래요. 딱 낚아채면서 뒤에 있는 삼촌이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앞불싸 싶었대요. 본인이 송금을 할 때 뒤에 있는 삼촌이 그 핸드폰 계좌 비밀번호 누르고 이런 걸 뒤에서 보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내 돈 다 털리겠구나 싶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있는 삼촌이 한참 뒤에 똑딱똑딱 하더니 다가오더니 손을 낚아채가지고 지문 찍게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돈을 다 송금을 시켜버렸대요. 전부 다. 근데 거기서도 똘비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맘대로 해. 다 털어가. 어차피 찾아올 돈이야. 다 털어가. 그리고 핸드폰을 보는 앞에서 부셔버리더랍니다. 딱 부시고 우리 똘 과장님 고생 많았네. 이분하고 나가봐. 이분이 대다 줄 거야. 글더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입났어요. 그냥 일어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삼촌이란 분이 입구 쪽하고 반대쪽으로 본인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향으로 힘을 딱 주는데 이 삼촌이란 분이 힘이 정말 세긴 세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봤잖아요. 이분을. 키가 왜소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남성이에요. 평범한 남성. 근데 평범한 남성이 힘으로 압도된다 이 정도 느낌을 받았대요. 이게 뭐냐 어디로 가는 건데요. 그러는데 진짜 아무 대답도 없이 진짜 표정도 없어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게 그냥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데 그 바깥에서 지금 어둡잖아요. 자동차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자동차 코너를 싹 돌면 헤드램프가 이 집 안을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싹 훑게 되잖아요. 헤드램프가 훑는 게 딱 보이더래요. 혹시 선배인가? 형인가? 왔나? 이 생각이 드니까 더 힘을 막 주면서 버텼대요. 노라고! 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빵! 하면서 크락션을 울리더래요. 한 5초 빵! 하더니 똘비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바깥에서. 형이다. 그래가지고 안에서 온 힘을 다 소리를 질렀대요. 형! 살려줘!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는 입구 쪽 문을 막 흔드니까 문이 이제 잠겨 있더래요. 두꺼운 유리문이었는데 그 선배가 뒤에 돌 큰 게 있으니까 돌을 집어 던졌는데 이게 유리문이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대요. 한 번 빵 소리 나고 다시 두 번째 빵 소리 나 세 번째 파사삭 소리 났는데 부분만 깨지더래요 또.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삼촌이란 분은 더 힘을 줘가지고 막 본인 어디론가 끌고 가고 그러니까는 이 형이 갑자기 저벅저벅저벅 하면서 어디로 막 가더니 차 엔진 소리 우왕 하면서 입구를 차 범퍼로 탁 때려갖고 그냥 깨버리더래요 다. 그리고 차를 뒤로 좀 빼더니 내려서 오는데
이 형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왔는데 막상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와. 살려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지금 밀고는 들어왔는데 지금 헤드램프 때문에 안에 상황이 다 보여요. 안에 상황이 다 보이는데 아 여기는 일반 식당은 아니구나 싶더래요. 왜냐면은 나머지 방에는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 이제 삼촌이란 분이 더 힘을 줘서 막 끌고 가니까 이 형이 와가지고 그 삼촌하고 같이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란 분이 주먹으로 선배를 가격을 하더래요. 빡 때리니까 선배도 진짜 때릴지는 몰랐다는 그런 약간은 무방비가 있었나 봐요. 한 대 딱 맞더니 나가 떨어지더래요. 선배가 바닥에 철푸덕 하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달라드는데 선배가 이 사람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 중에 가끔 만년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안주머니에서 너무 황급했나 만년필이 생각이 났나 몰라도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만년필로 찍더래요. 그 삼촌이라는 사람을 어깨 그 다음에 목 있는 데 이렇게 찍었대요. 우리 뭐 견자단이 하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멋있는 포즈는 아니었대요. 그냥 막 하면서 몇 번을 이렇게 찍으니까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놓더래요. 아 그러면서 그때 똘비를 데리고 차에 막 탄 거예요. 차에 막 타니까 삼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영화처럼 본네트 위로 올라오더랍니다. 차를 황급하게 돌려가지고 그 속도를 내면서 돌리니까 그 삼촌의 사람이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고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좀 달리다가 바로 신고를 했죠.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가 좀 외진데다 보니까는 조금은 시간이 걸렸대요. 조금은. 다 왔는데 이미 다 도망가고 없더래요. 그런데 이미 누구한테 송금을 했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아 일단은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송금 내역 다 띄어서 줄 테니까 이거 꼭 좀 잡아줘라. 그래가지고 사건 접수까지 다 하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람이 집에도 없고 주소지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대요. 사람이. 그러다가 남편분은 찾았어요. 남편분은 찾았는데 남편분은 나 와이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정말 모른다고. 끝끝내 모른다고. 똘비가 그래서 만나기까지 했대요. 사장님 하면서 사모님 어디 계시냐 진짜 모르냐고. 나 이렇게는 못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말을 하더래요. 아니 뭐 고소하고 신고하고 다 잘했다고. 그때 잘 도망쳤고 잘했다고. 근데 나는 더 이상은 뭐 말은 못 해주겠고 저기 근데 미안한데 저기 그냥 다 취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 남편분이 지금 연락이 됐고 이렇게 나랑 만난 이유 일 자체를 무마시키려고 남편을 예. 내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장님 저 한번 보세요. 제 눈 좀 보세요. 사장님 내가 도와줄게요. 벗어나세요. 어떻게 그러고 사세요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아니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신고한 것들 다 취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깜빡했었다고. 내가 잘못 착각했었다고. 어차피 그 자리에서 우리 똘과장이 막 맞은 건 아니잖아.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배인가 하는 그 양반 한 대 맞긴 했어도 그 양반도 막 뭘로 찌르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그냥 서로 퉁 치자.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똘과장 제발 하고 손을 막 붙잡는데 자기를 붙잡은 그 남편분 손이 막 떨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사장님 내가 혹시 이거 취하 안 해주면 사장님 또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분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고 있더래요. 아니에요 하면서 울더래요. 그 나이 드신 남성분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 왜 그러고 사세요? 제가 도와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시더랍니다. 보니까는 걸을 수는 있는데 조금 걸을 수는 있대 자연스럽게 걷기는 힘든 그런 상태였대요. 이 나이 드신 분이 몸도 좀 불편하신 분이 무릎을 꿇더랍니다. 거기서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다 착각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다 없던 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 이 남편분을 보는데 미쳐버리겠더래요 진짜. 남편분이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막 뒤지더니 이렇게 꺼내는데 5만 원짜리 한 3장? 그것도 꼬깃꼬깃한 거. 이거는 우리 와이프 모르는 돈이라고 진짜. 이거라도 내가 드리겠다고. 내 전재산이라고. 막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 취하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어르고 달래서 돌려보내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여성분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사건은 아니다 보니까 수사 자체가 광범위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었대요. 네. 이게 원래 경찰분들도 사건의 경중을 두고 수사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쪽 말만 듣고 수사를 들어간 입장이고, 그래서 본인이 좀 착각한 것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건은 종결이 됐대요. 예. 그런 식으로 종결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이 온다던가 뭐 이런 건 없었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1년 정도 이상을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누가 나를 납치하진 않을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핸드폰이 울리는데 그 막 심박수가 올라가고 숨이 가빠오고 좀 이런 시간을 1년 넘게 본인이 견뎠대요. 아, 근데 영업을 했던 사람이 이런 이벤트 하나로 다른 직업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해보면 아시는데,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또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는 한 1년 넘으니까 다시 일상생활이 좀 돌아왔고, 지금은 거의 다 치료를 했다. 대신에 본인이 꾸준히 주짓수를 좀 다닌대요. 아, 나도 뭔가 몸을 좀 가꾸고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 그래서 주짓수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골프를 또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게 정말 조금 자기중심적인 고객들은 많이 봤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조금 이상한 추가로 어둠의 세계까지 연결된 분이 있구나, 이런 좀 특이한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돈은 뭐 못 받았겠죠. 돈이요? 네. 네, 못 받았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그 취하를 하고 모든 행위를 할 때 본인이 그건 포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사람이 그때 뜯긴 돈이 다 합치면은 대략 2천이 좀 넘었대요. 네. 2천을 사람이 그렇게 쉽게 포기 못해요. 그 남편분이 울었다고 해서. 그런데 이미 그 사모님 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계좌에는 그 돈 없었고요. 못 찾을 거라고 거의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여기가. 네. 2다리 정도 건너면은 다 알아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는 본인이 외적으로 많이 조사를 좀 했죠. 물어 다니면서. 그랬을 때 본인이 최종적으로 얻었던 결론은 현재는 이 아줌마가 국내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그 동네꼬마님께서 어쨌든 뭐 영업사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영업사원이 이렇게 위험한 직업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부분은 그냥 뭐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잘 뭐 회사원도 스트레스 다 받고 다 그럼요. 똑같죠 뭐. 그럼요. 근데 그러시는데 이제 유독 이런 일들을 들으시는 거니까, 이런 일을 들었을 때 저희한테 대신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쵸. 또 이런 섬뜩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동네꼬마님. 저도 생각보다 되게 이 매장이 가깝고 네. 생각보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생네 매장 사람이었고, 네. 거기서 이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되게 가까이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뭐 네.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만 모아놓으니까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골비 채널에서 이 정도는 동화죠, 동화. 그냥 이거는 뭐 동네 순정 동화, 동네 동화 정도. 순정, 그럼 이거는 그냥 잠자기 전에 살짝 자장가 수준? 뭐 그런 거예요. 아이한테 읽어주는 책 정도. 진짜 현실 공포를 듣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참을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은 좀 굴러먹다 보면은 지하 감옥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다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뭐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찐이긴 합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돌비님이 진짜 전 대단한 게, 제가 다 말해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말하라고. 누가 믿나 보자고. 다 웃기만 하지. 장난인 줄 알지. 말해보라고. 근데 진짜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믿지는 않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래서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희종님들 살려주십시오. 동네꼬마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퍼플 힙이 될 각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인가는 저저번 주인가는 제가 맞았기 때문에 제가 퍼플 힙이었지만 이제 바세린 다 바르고 이렇게 막 다 해서 났는데 또 뒤에 있는 색깔처럼 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예.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 해주신 이야기도 여러분들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이 공포방송을 하면서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상대를 했었어요. 근데 영업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